투박한 손으로 능숙하게 반찬을 만드는 남자 박근배. 그는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방황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막 답답할 정도로 제 스스로 막 너무 힘들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아내가 이제 반찬 가게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랬을 때 작게 시작한 반찬 가게는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남들보다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싸게 푸짐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했던 게 비결이면 비결이었겠죠. 남들과는 다른 비결로 8년 만에 일군 대박 신화. 그런 그에게는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도와주지만 지금은 제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보답하고 싶은 거죠. 대박 반찬 가게 주인 박근배 씨를 소개합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남자고 외모상으로 볼 때는 반찬 가게 사장님하고 조금 안 어울리실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제가 반찬 가게를 시작한 지가 이제 8년째인데요. 아, 네.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 남자가 이 반찬 가게를 하냐고. 덩치 안 맞게.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저만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나는 우리 집 반찬 먹고 내가 이렇게 등치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될까요? 제가 반찬 장사를 하면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바로 기본을 팝니다입니다. 기본을 기본. 지키자입니다. 기본을 지키자. 예. 네. 그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네. 그 기본만 잘 지키면 그럼요. 네. 모든 것을 뜻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네. 바로 그 기본을 팝니다. 네. 기본을 지키자 그 그럼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기본을 팝니다. 자, 얘기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이동을 해 주시죠. 네. 부탁합니다. 처음 이런 강연 자리에 서보니까 떨리네요. 저는 이제 부산의 한 시장에서 조그만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박근배라고 합니다. 처음에 반찬 가게를 제가 막 한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 그리고 특히 친구들이 남자가 무슨 반찬 가게를 하냐고 막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남자 망신 다 시킨다. 지금은 한 달에 한 5, 6천만 원 이상 이래 파는 비법이 뭐냐고 저한테 자꾸 묻곤 합니다. 거창한 비법은 아니지만 제 나름의 장사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르신분들이 자고로 남자는 성공하려면 서울에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학 전작가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그 회사 자식과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한번 맡은 일은 우직하게 해내는 편이라 가지고 이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진급도 빨랐고 인정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제가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은 제가 얼마나 인정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의문도스럽고 그리고 남자라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때 나이라도 한두 살 더 젊었을 때 한번 내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 사업을 할까 말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친척 동생이 저보고 한번 나하고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형님 감히 찾아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앞뒤 볼 것 없이 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벌었던 돈 전부 다 투자를 했죠. 거기에다가. 집 전세금만 딱 빼놓고 다 투자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종업원 절대 부모님하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뻔뻔히 느꼈습니다. 그때. 큰 회사 덩치에 밀려가지고 그것도 1년도 못 채워서 결국은 문을 닫고 이제 남은 거는 집에 전세금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세금 가지고 이 서울에서 먹고 살라고 하니까 막막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서울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내를 막 설득하게 했던 거죠. 아내 보고, 야, 이 돈이면 그래도 지방에 가면은 조그만 방이라도 한 칸 얻고 가게라도 조그만 거 얻지 않을까 막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무도 연고도 없는 부산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 부산에서 방 하나 얻고 나니까 한 돈 1,000만 원 조금 남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이제 길모퉁이에다가 통닭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 통닭을 튀기면서 너무 제가 답답한 게 내가 여기서 통닭을 튀기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나중에 내가 어떻게 이걸 나중에 그걸 더 세울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한 지인이 한 공장에 책임자를 한번 해보겠냐고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내 모든 걸 찾은 것처럼 너무나 좋고 막 그 일에 너무 만족을 했는 거죠. 그 공장 책임자로서 진짜 낮도 밤도 모르고 휴가도 없고 휴일도 없이 직원들 점심 밥 먹는 거 메뉴까지도 하나 다 챙겨가면서 진짜 막 열과성을 다했죠. 이제 여기서 내가 한 번 더 일었어야 되겠다. 응? 그래서 더 열심히 했는데 대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가 통닭집 하고 있는데 와가 이제 같이 통닭 일을 하다 보니까 통닭집 이게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 거죠. 도저히. 한 손님이 저희 가게 와가지고 한번 제약회사 이 영업직 그걸 한번 해보겠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내가 번듯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너무 좋은 거죠. 제일 처음에 제가 영업을 할 때는 약국 문 여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용기를 내가 약국 문을 더 열고 들어가가 약 성분을 설명을 못하는 거죠. 제가 막 떨려가지고 나이도 많은 신입사원인 것 같은데 약 성분을 이야기해야지 약을 팔아줄 거 아니냐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그 약사가 저한테 주문서 꺼내라고 해가지고 약을 주문을 탁 해서 첫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발에 불이 나도록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시련이 또 제 앞에 또 닥쳐오는 거죠. 바로 그게 의약분업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병원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모두 정리해고에 올라가 있고 나 또한 오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집사람은 이제 통닭 가게를 정리하고 시장 한 모퉁이에다가 2평 남산 이제 가게를 놓고 반찬 가게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집사람이 저보고 반찬 가게 같이 합시다. 그런데 선뜻 내키지를 않는 거죠. 제 스스로가. 그런데 회사를 끝마치고 집에 탁 와서 보니까 집사람이 보면 녹초가 되어 있는 거죠. 힘이 다 빠져가 병자처럼. 이 못난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을 시키는 거구나. 그래 반찬 가게를 해보자 생각하고 이제 반찬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더 시작하려고 하니까 남자가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새벽에 이제 장 받아주는 건데 장을 보러 가면 야채를 이게 좋은지 저기 좋은지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그러대요. 물건 볼 줄 모르면 제일 비싼 거 사들고 가라 그러죠. 그래서 막 제일 뭐 무조건 좋은 걸 사들고 와가 따듬는 일 그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 이제 어머니 같은 분들이 조언을 막 해주는 거죠. 이 부산 사람 입맛에 맞게. 그래서 그 조언을 해주는 걸 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조율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율해 나가면서 제 나름대로의 철칙이 생겼어요. 그 첫 번째 법칙이 바로 싸개입니다. 우리 그 반찬 가게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원재료가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 고추를 방앗간에다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그 고춧가루를 제가 직접 빻습니다. 그러니까 반kan기를 직접 우리 가게에다 넣고 한쪽 구석에 넣고 제가 직접 그 고춧가루를 빻다 보니까 원재료 값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모든 반찬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가 푸짐하게입니다. 처음에 500원치, 1000원치 막 이래 사러 와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이 500원치, 지금 500원이 무슨 돈입니까? 500원치, 1000원치. 그러면 우리가 덤으로 더 줍니다. 덤을 조금만 주는 게 아니고 파는 양만큼 그만큼 줍니다. 덤으로 더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반찬을 사도록 가서 먹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 반찬까지 더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푸짐하게 줬던 게 매출도 더 높이 가고 이제 그 사람들의 입으로 통해서 자꾸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맛있게 법칙입니다. 음식 장사를 하면서 맛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힘든 거였어요. 이거 그래서 다양한 재료를 넣어가지고 8시간 가까이 맛간장을 만듭니다. 간장 14리터 그 한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8시간 가까이 졸이다 보면은 간장이 한 반 이상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그걸 왜 번거롭게 왜 그렇게 하느냐? 구태여. 그렇지만 우리 집 사람하고는 그걸 만든 이유는 그 한 방울만 집어여도 반찬 맛이 확 달라지는 거죠. 이 세 가지 법칙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만들기 번거로운 천연 조미료 대신 그냥 조미료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반찬을 만든다면은 금방 이익은 눈앞에 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반찬을 만들 때 바로 기본을 지켰고 그 기본을 파니까 돈도 자연적 따라오더라고요. 사람 살아가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기본만 잘 지키면은 희망은 따라오지 않을까.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배 씨에게 처음으로 반찬 가게를 같이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하셨던 분이 또 여기 계시죠. 어디 계세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일 잘하시는 반찬이 남편께서 제일 잘 만드시는 게 어떤 거예요? 혹시? 예. 무채썰기인데요. 무채 썰기요. 네. 예, 무채를 썰어서 무채나물을요, 제고 잘합니다. 예. 정말 잘하시나 봐요. 네.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외에도 또 잘하시는 만드시는 반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하시는.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감자 사라다, 마카로니 사라다, 네네. 그리고 과일 사라다. 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다 잘하세요. 그런 걸 더더욱 잘합니다. 그러면 일은 거의 다 하시네요. 예,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주 업무는 제가 더 많이 하죠. 그 반찬 종류가 가지수가 참 많죠? 예, 많습니다. 몇 가지 정도나 돼요? 보통 월요일 같은 경우는 반찬이 최고 많이 나가는데요.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예. 굉장히 많군요. 예. 네. 응원의 얘기를 저 남편께 한번 드린다면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예, 항상 힘들 때마다 굴하지 않고 열심히 옆에서 가장 노릇을 해준 남편에게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기야, 사랑해. 너무 고마워. 역시 듣기만 하고 안 하시네요. 네. 여기서 옆에서 보니까 입이 막 움직이려다 또 참으시네요.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또 공감원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드시고요. 이제 오늘 공감원도 보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볼까요? 박근배 씨의 기본을 팝니다. 공감원도를 보겠습니다. 공감원도는 자, 공감원도 몇 도가 나올까요? 95도가 나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가수 홍대광. 강연 주제 진심의 힘의 공감온도는
93도. 사람들을 통해 희망의 힘을 얻은 도서관 사서 신명진. 강연 주제 사람이 사람에게 공감 온도는 96도. 월 매출 5천만 원의 반찬가게 사장 박근배. 강연 주제 기본을 팝니다의 공감 온도는 95도였습니다. 자, 세 분의 오늘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강연을 마친 지금 이제 마음들이 어떠신지 홍대광 기수부터. 강연하러 온 건 아니고요. 네. 소프트웨어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네. 어땠어요? 오늘 하시고 나니까. 진짜 제가 오히려 힐링 받는 기분이 그랬어요. 받는데 네. 신명진 씨 어떠셨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로요? 예, 제가 두서없이 막 뭐라고 이야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안합니다. 아니 우리도 뭐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잘 들었어요. 네. 아니 정말이에요. 당황하시지 않고 잘하셨습니다. 그 박근배 씨도 좀 강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어렵고 힘든 네. 가장분들이 조금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처음 강연에 나섰는데 제가 제 스스로도 공감이 너무 많이 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의 강연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한 주는요, 여러분 그 주변에 고마운 사람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삶의 각오도 다시 한번 다져보시고, 그리고 꿈을 향해서 힘차게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연의 또 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극복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사람이 기본에 충실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분 말씀처럼 한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계속 좋은 일만 있으시면 좋겠어요. 세 분 다. 강연 백도 씨는 공감이다. 마음속에 힐링이다. 강연 백도 씨는 희망이다. 강연 백도 씨는 18시다. 와!